며칠 전 인천에서 그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우유와 사과 6개 훔치다 마트에서 적발된 그 이야기 아시죠? 아직도 온정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정말 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취재해봤는데 구청과 마트가 일을 못할 정도로 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네, 그때 영상 먼저 볼까요? 네. 인천의 한 마트에서 지난 10일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쪽 코너로 와서 이렇게 두리번하다 주저하다가 뭘 주워 담죠. 네, 우유하고 사과 6개를 훔칩니다. CCTV 바로 밑이에요. 당연히 보이죠. 네. 마트 측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적발됐습니다. 네. 한 10,000원어치 정도죠. 네, 경찰이 왔죠. 바로 출동하고요. 네. 아들이 울고 아버지가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네. 아버지가 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걸린 다음에. 그러자 이제 사정을 듣고 마트 측이 선처를 요구하고 경찰에, 네. 아버지가 우는 장면도 CCTV에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장면도 많이 보셨죠. 네. 그러자 도둑 잡으러 온 경찰이 이제 저 부자를 근처 국밥집에 데려간 아주 훈훈한 영상이 이번 주 초에 알려졌었는데, 어떤 점퍼 입은 아저씨가 와서 조용히 봉투 하나를 주고 가죠. 저분은 이제 마트에서부터 사연을 우연히 전해 듣고, 네, 저 돈 돌려주려고 바로 쫓아갑니다. 네, 참, 네. 아들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아들이 12살입니다. 거기까지 볼까요? 네, 참. 아들이 집에 6살 아들이 있고 12살 아들하고 저걸 훔치러 나왔는데 잡혔어요.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네. 그 화재 그 경찰과 저희가 오늘 통화해봤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기계적인 법 집행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으로 알려준 뒤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그 작은 움직임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큰 울림을 줄지 몰랐고요. 앞으로도 제가 평상시 소신대로 그런 경찰상을 좀 확립하고 싶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셨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저걸 보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지만 그 아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나 가족들이 굶고 있는 걸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가장 입장에서는. 집에는 또 병든 어머니가 있고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런 상황을 하면서도 아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또 발각이 되고 난 뒤에도 저런 모습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저런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나 하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었고, 저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지원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따뜻한 사이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어서 슬픔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댓글 중에 기자들이 맨날 부정적인 것만 써서 그렇지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따뜻해라는 댓글 봤습니다. 그 현금 20만 원 건네준 분도 찾아서 또 사진 나오고 이러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어르신이에요. 우연히 그 마트에서 네. 그 광경을 다 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 목격하고 그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네. 지금 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현금 인출에 가서 급히 돈을 뽑아서 그 국밥집에 갖다 놓고 나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친례 국적이시고요. 네, 지금 저 어르신이 보세요. 안타까워서 경찰서 밖에서 계속 얼쩡얼쩡하고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그걸 들은 다음에. 그래서 현금 인출기 가서 맞습니다. 뽑아서. 그리고 좀 전에 보면 이재경이가 저쪽에 있잖아요. 네. 그 왜 저희 계신지 아세요? 밥 먹을 때 혹시 불편할까 봐. 네. 저희 가 계시는 틈에 저 또 남성이 들어와서 20만 원을 놓고 가고 또 또 저 아들은 아들도 또 보니까 이번에 정말 너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아빠랑 같이 나온 거고, 본인 그 돈이 아니니까 또 찾아드려야 된다고 나가는 저런 모습이 사실 국민들한테 좀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그 마트에는 업무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정도로. 일을 맞습니다. 못할 정도로
이걸 사달라, 예, 이 과일을 맞습니다. 넣어달라, 이 우유를 넣어달라, 이 쌀을 넣어달라. 그래서 일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돈을 보내야죠. 예, 네. 사진을 이제 보실 텐데 네. 저기 보면 마트 카트 안에 엄청난 물건들이 실려 있잖아요. 저기에다 그분들 다 주라고 네. 전화해서 지금 주문해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돈 50만 원 보내놓고 네. 그분들이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 언제든지 와서 뭘 사든지 그 돈에서 그러면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영수증 좀 보세요. 예, 얼마나 많이 샀는지 많이 아시겠죠? 샀으면.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저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가족들을 향해서 네.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그걸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주로 아이 예. 학용품이네요. 그렇죠. 아이가 둘이라는 걸 들으시고, 네, 과자도 있고, 네, 참 따뜻한 정입니다. 네. 이 분이 아버지가 36살인가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고 윗니가 거의 없어요. 예. 치과협회에서 이것도 무료 치료해 그렇습니다. 준다고. 치과협회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기로 했고요. 네. 아이들도 이제 치과 치료를 못 받았잖아요, 전혀. 그래서 네. 가족들에 대한 치과 치료도 해주기로 했고, 치과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강 네. 상태 검사도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치아도 다 고쳐주겠다. 그리고 지금 당뇨병 말씀하셨잖아요. 30대 A 씨 같은 경우에 네. 완전히 치아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도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 아빠 모두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 일회성 온정은 아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맞습니다. 또 깨달아야 하고요. 네.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면 또 일자리 이런 기사까지 네. 아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지금 당장이야 뭐 이분들에게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네. 모서 나서시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뭐 갑상선 질병에 당뇨에 부정맥까지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택시기사 하셨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최대한 빨리 이걸 치료를 좀 돕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알아봐서 네. 이제 가족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뭐 생활수급 대상을 넘어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네. 진정한 도움이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영종 일동 주민센터에서는 취재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옷이나 쌀, 라면, 생필품에 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연락이 오는데 현행법상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안내하고 있다. 네, 그렇더군요. 제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국민들의 원정에만 할 게 아니고 나라가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나라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수급자 생계 기준을 볼까요? 네, 생계급여 기준을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주로 이제 생계급여가 큰데 그렇죠. 4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안 계신 집안이고 아버지와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고 아들 둘이니까 4인 가정이라 한 138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네. 이제 의료급여 뭐 한 20여만 원 정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막내 아이가 6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미취학 자녀 6살 둘째 아들 앞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집 관리비, 병원비, 뭐 생활비는 거의 쓰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자기 아이와 함께 가서 이렇게 물건 훔치다가 적발이 된 건데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지원을 무작정 확대해 주는 건 또 맞느냐. 또 일하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유사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분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이제 건강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번 영상을 봐서 그렇지 이분들만 있겠어요? 그럼요.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당연히 도움의 손길 가는 거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와 유사하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댓글을 보면 이분들을 돕자는 의견도 많지만 이런 지적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버는데 그 수급자들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논란이에요. 150만 원 지원받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굶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뭐 저렇게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게 지원받는 분들이 물론 100% 모두 다 그런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금 케이스처럼 질병이 있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어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란 단순히 4명의 가족이 있다는 네. 것과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분들 그 중에는 정말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얘기가 돼야지 단순히 받는 돈이 이분이 138만 원을 받고 본인은 150만 원 받는다 열심히 일해도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지원받는 분들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한 네. 분석이 있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그걸 전혀 배제한 채 그냥 150만 원 받고 138만 원 받는 것만 가지고서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정치훈수권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